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더해드리는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렇게 맑은 날, 저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멀리 저기 지구 꼭대기에 있는 새하얀 땅 북극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아니, 지혜지기 양반, 갑자기 북극은 왜?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북극 항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두꺼운 얼음이 녹으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구 온난화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북극의 역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재앙의 산물인 해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고 있는 셈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유럽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저기 밑에 싱가포르를 지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야 하잖아요. 이게 보통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열흘에서 보름 가까이 단축돼서 25에서 30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거리로는 거의 30%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와, 그럼 이제 무조건 북극으로 다니면 되겠네. 기름값도 아끼고 시간도 버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이 북극 항로는 그냥 공짜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랑대며 힘겨루기를 하는 아주 무서운 각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길의 주인을 자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북극 항로 중에서도 가장 현실성이 있는 북동 항로라는 길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러시아 영해를 지나거든요. 러시아는 여긴 우리 앞마당이야. 지나가려면 허락받고 돈 내고 우리가 부리는 쇠빙선 따라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으로 가는 쇠빙선을 수십 척이나 굴리면서 이 항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한테 북극은 미래의 석유고 천연가스고 국가의 명문이 걸린 곳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잠깐만 우리도 좀 갑시다 하면서 등장한 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 그러니까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고 칭하면서 빙상 실크로드라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지키고 있는 바닷길이 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랑 손을 잡고 이 북극 항로를 새로운 활로로 뚫으려는 겁니다. 러시아의 자원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북극 항로를 이용할 권리를 얻는 거죠. 아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저렇게 딱 붙어 있으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국은 북극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여긴 모두가 자유롭게 다녀야 해. 라고 외치면서 캐나다,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를 만들고 쇠빙선을 더 만들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힘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복잡하죠. 북극의 하얀 얼음 밑에선 이렇게 뜨거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잡한 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면서 또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하고요. 이야,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줄타기를 하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배 몇 척 보내서 시범운행 해보고 어떻게 좀 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에 우리 해운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경제성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북극 항로, 이게 보기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 북극을 가려면 배부터 달라야 합니다. 얼음이랑 부딪혀도 괜찮은 아주 튼튼한 내인선이나 아예 얼음을 깨면서 가는 쇠빙선이 필요해요. 이런 배는 만드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위험한 곳을 가니까 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다 러시아에 내야 하는 쇠빙선 이용료까지. 아이고, 기름값 아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거죠. 아직 항구나 수리시설 같은 인프라도 거의 없으니까 가다가 배가 고장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북극 항로로 다니는 배들은 대부분 컨테이너선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로 북극에서 캐낸 천연가스, 즉 LNG를 실어나르는 거대한 가스 운반선들입니다. 결국 북극 항로는 지금 당장은 모두를 위한 고속도로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자원 수출 전용 도로에 가까운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이고 지혜지게 양반 희망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요?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저렇게 싸우고 있지 돈은 돈대로 많이 들지.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황금 티켓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둥. 그게 뭘까요? 바로 세계 최강 대한민국 조선 기술입니다. 야,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까 북극 항로를 다니려면 얼음을 깨는 특수 선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어렵고 비싼 배, 그 중에서도 특히 LNG를 싣고 얼음을 깨면서 가는 쇠빙 LNG 운반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북극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최고 등급의 쇠빙선들을 우리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심지어 미국도 북극에서 뭔가를 하려면 결국 대한민국의 기술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이제 길이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북극 항로에 우리 화물선을 띄워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이용자, 즉 유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길을 다니고 싶어하는 모든 나라에 우리 말고는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 즉 솔루션스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걸 골드러시라고 하잖아요. 이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극이라는 새로운 골드러시에서 금을 직접 캐려고 달려들기보다 가장 튼튼하고 좋은 청바지와 곡괭이, 즉 쇠빙선과 해양 플랜트를 파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 아닙니까? 그럼 이 황금 티켓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4가지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외교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능동적 외교라고 하는데요.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러시아나 중국과는 배를 만들어 판다는 식의 실용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줄타기를 하되 우리만의 중심을 딱 잡고 우리는 기술 파트너입니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거죠. 둘째, 전문화를 통해 산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많은 특수 선박들이 오갈 텐데요. 부산항을 단순히 짐을 싣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그 비싼 쇠빙선들을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정비해주고 북극을 항해하는 선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북극 특화 서비스 기지로 만드는 겁니다. 야,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전 세계 쇠빙선들이 수리를 받으려면 부산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거죠. 셋째, 기술 주권을 확실히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운항 쇠빙선이나 매연 대신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를 쓰는 녹색 쇠빙선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있는데요. 이걸 더 크고 좋은 배로 새로 만들고 한 척 더 만들어서 남극과 북극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데이터를 꽉 잡아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곧 힘이고 돈이 되는 시대니까요. 마지막 넷째, 책임감 있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극은 환경이 굉장히 연약한 곳이잖아요. 이곳을 개발하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은 북극의 환경을 지키는 기술을 선도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거죠. 오염물질을 덜 내뿜는 기술,
기름이 유출돼도 빨리 처리하는 기술 같은 친환경 북극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또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야, 정말 현명한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길고 어려우셨나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민국은 위축되거나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는 추격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지렛대 삼아 북극이라는 새로운 판에서 필수 불가결한 틈새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북극 항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해양 무역과 기술력으로 지금의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 북극이라는 새로운 바다에서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저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가슴 벅찬 미래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니어 위즈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